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 울산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의 시가지를 달리게 될 트램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표정이 아주 좋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울산의 전방위적 노력 끝에 큰 성과를 낸 것인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트램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죠. 트랙하면 어렵죠. 예. 어려운데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968년도까지 서울에 노면 전차가 있었어요. 그게 살짝 트램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여행 가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유럽에 보면은 노면 전차가 많이 있어요. 그걸 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도 이제 도시철도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철도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지하철만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트램 같은 이 노면 전차, 경전철 또 뭐 모노레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그는 예. 노면 전차, 트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우리 울산도 그야말로 도시 철도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는 울산에서 도시철도를 만들자 이 추진한 게 사실 최근의 일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번번이 경제성을 이유로 좀 고배를 마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 왜 트램이 필요한지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방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는 유일하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내버스밖에 없어요. 우리 7대 특 광역시 중에 그야말로 도시철도가 없는 곳이 유일한 곳이 울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울산에 대한 도시철도에 대한 또 공감대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주 교통수단이 승용차입니다. 60%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 보면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램을 건설하게 됐던 말씀을 드리고, 또 트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철 건설 비용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은 비용으로 우리 대중교통인 철도,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울산은 대한민국의 최대 수소 도시입니다. 예. 수소 생산의 47%를 우리 울산에서 생산할 만큼 우리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또 수소철, 그러니까 수소 트램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이후로 울산의 도시철도 트램을 추진하게 됐고, 지난 23일에 드디어 울산 도시철도 타당성 재조사가 이제 기재부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통과 배경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보통 이제 국가 재정 사업, 재정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제 뭐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이제 직접 투입되는 사업들을 이제 재정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재정 사업에 이제 기재부에 가면은 그 재정 사업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요인이 경제성 평가입니다. 경제성. 경제성 평가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성 평가하면 거의 다 경제성 있게 나오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 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만 하면 지방에는 거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도시철도인 이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저희들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럴 때에서 우리가 또 그냥 그 트램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덕영 시장께서 지난 8월 14일 날에 그 재정평가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 12분의 전문가분들하고 직접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거죠. 브리핑하고 토론을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강희자 지장이 그 재정평가위원 가서 직접 발표한 것도 우리 김두겸 시장이 처음이라고 그러게 그래요. 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그만큼 우리 울산의 그 대중교통에 대한 또 트램에 대한 그 시민들의 절박함을 또 그것을 또 호소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그 후한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사업 효과를 알리는 정책성에 중점을 둔 결과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통과된 것이 노선 1호선이에요. 네, 1호선.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이 좀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 로타리까지 약 11km 구간입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울산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이제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 요 노선인데요. 삼산로 같은 경우에는 출퇴 시간대를 가보면 거의 정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도로에 1호선을 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1km 정도가 되고요. 그 예산이 한 3,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3,300억 중에 국가에서 부담할 비용이 60%, 약 2천억 정도 부담이 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40%가 해서 1,300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 이제 기본 설계, 이제 그다음에 실수 설계해서 2029년쯤 되면 우리 울산도 그야말로 도시철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비와 시비 6대4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자, 아까 경제성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난해 타당성 제조사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램의 어떤 동력이 단순 전기 배터리가 아닌 수소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트램으로 바꿨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수소 트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자 세계 최초입니다. 예,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입니다. 트램은 뭐 전 세계 많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권이라든가 유럽에 가면 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수소 트램은 대한민국 울산 이게 처음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울산이 이 수소와 관련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돼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 장점을 잘 살렸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수소 트램으로 함으로 해서 한 번 충전하면 한 2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 200km라고 치면 지금 1호선이 11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하. 왕복 한 번 충전하면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뭐 10회 이상을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상당히 많이 가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 수소에 대한 강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소차, 뭐 수소 모빌리티 처음 나올 때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유럽에서도 수소 화물 트럭 뭐 수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 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좀 많이 보십니까? 들었지만요. 이제 수소 연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살짝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업무용으로 수소차 타고 다니시죠? 수소차를 여기 올 때도 수소차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울산에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수소차가 대량 생산되고 있고 울산 시민들도 한 2,700여 대의 수소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수소버스가 있고 수소 트럭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 연료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소 트램에 대해서는 수소 트램이 처음이니까요. 이제 수소차가 트램이 완성이 됐는데 다음 달 되면 울산에 옵니다. 울산에 오면 울산 항선 그러니까 태화강역에서 울산 항 구간에 여기 폐설이 됐거든요. 폐설되기가 약 4.6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실정 운행을 할 겁니다. 아하. 실정 운행하는데 얼마 정도 해야 되냐 하면 2,500km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4.6km니까 왕복 한 250회 정도 운행을 하면서 성능 테스트도 하고 또 안전성 점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또 지켜보시겠죠? 네, 그럼요. 충전 시간도 또 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트램이 총 4호선까지 울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노선에 대한 설명 또 완공 시기도 궁금한데요. 예. 또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1호선은 이제 태화강역에서 이제 신몰 로타리까지 이제 그것이 2029년 되면 이제 개통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이제 철도시대 열리게 될 것이고요. 예. 2호선은 부굴산역에서 야암 사거리역까지 약 14km 정도 됩니다. 2호선이 그렇게 또 건설되고 3호선은 효문역에서 동부의 대항공원까지 약 17km 정도가 예. 됩니다. 4호선은 중구의 복산성당이죠. 복산성당 중구 복산성당에서 신몰 로타리까지 약 6km 정도가 됩니다. 이제 1호선이 이제 1호선이 이제 공사 시작이 되면 예. 순차적으로 2호선, 3호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뭐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1호선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노선도 그렇게 진행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네. 자, 이게 울산 시민으로서는 처음 어쨌든 겪게 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생기는 건데 트램이 도입되면 내가 사는 동네에 뭐 정차역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거야 뭐 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게요.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차 노선, 정차역은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해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기 들어볼까요? 이제 11km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11km 구간에 여기 정거장이 이제 15곳이 생깁니다. 1호선에 15개. 15곳이 생기는데 간격이 약 730m 단위별로 한 곳 정거장이 생깁니다. 평균으로 치면 730m.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어디다 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 또 반영할 것이고 또 우리 울산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할 겁니다. 예. 이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려면 뭐 수송역이라든지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트램 뭐 거의 시민분들께서는 거의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궁금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1km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2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27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평균 시속이 한 32km, 33km 정도 예. 이 속도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한 13분 정도 단축이 된다. 예. 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한 30km면은 30km에서 33km 정도 너무 됩니다. 느리지 않냐 싶지만 이게 정차하는 속도 또 역에서 다시 출발하는 속도 그런 것까지 그런 다 것도 있고요. 감안해서 계산하는 그런 걸로 알고 것도 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 뭐 최대 속도 따지면 한 70km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일반 도로에 승용차랑 일반 차량과 트램이 같이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근데 도로에서.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안전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평균 그 정도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운한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 트램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트램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 진단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트램 운영은 울산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뭐 기관이 위탁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6대 특별시 강제시가 지금 다 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예, 예. 철도공사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아하.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다시 우리도 철도공사 설립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설 관리공단에 줘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철도 운영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운영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그렇습니다. 없다. 예, 조건 이유가 있죠 아직도. 네. 예. 그 시내버스 적자 뭐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것도 어쨌든 대중교통 운영을 어디에서 하든 적자 운영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같은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차가 많아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데 한 차로 이상을 트램이 잠식하게 되면 뭐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좀 혼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같은 도로에 트램이 들어오는 거니까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일단 좀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관점의 일반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 도로에 자동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 철도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아. 이렇게 울산 시민들께서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인사 입장 보면 성인사 다니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나 대중교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집에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차를 탔는데 이게 생기면 또 충분히 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트램하고 이제 지금 이제 시내버스하고 이제 어쨌든 연계 시스템을 잘 갖추면 예. 이제 뭐 적자부터 좀 줄여질 뿐만 아니라 또 혼잡한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있는 그 노선에 보면 도로폭이 좀 넓어요. 도로폭. 예. 그리고 저 도로폭 그러니까 차로폭을 좀 줄이고 또 아니면 인도폭도 좀 줄여서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함 또 복잡함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자 운영도 질문 드렸었는데 그런 우려도 미리 좀 인지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그럼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물론 뭐 대중교통이니까 좀 적자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자는 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트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트램과 기존의 시내버스 이 노선과 이렇게 시스템을 잘 연결한다면 오히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선도 되고 또 노선도 좀 일반 버스 노선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면 잘만 시스템을 갖춰준다 그러면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공이 된 후에는 뭐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뭐 교통 혼잡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시기에는 어쨌든 교통 혼잡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어떤 교통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요? 그런 소통 대책도 저희들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가 뭐 동시에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공사를 합니다. 구간 단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함 또 교통의 그 어려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로폭을 좀 줄인다든가 인도폭을 조금 줄인다든가 해서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교통 소통 대책을 잘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트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하고 어쨌든 그 도입 초기에는 좀 어떤 경제성 상대적인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이 뭐 한쪽이 더 나빠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트램하고 기존의 시내버스의 간선, 지선, 도로 연결 시스템을 잘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적자폭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운행 효율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도 있다. 지금 살짝 그 버스 대중교통 그 분담률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11.6%밖에 안 되거든요. 7대 간위 중에 울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또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중교통이 좀 더 활성화되면 우리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적자폭을 줄일 수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뭐 똑같은 노선을 달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거미줄 노선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트램 사업 관련해서 현안들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이 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의 교통혁신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자, 트램 외에도 울산시가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교통혁신 계획.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울산에 보면 로타리가 많습니다. 예. 간선도로에. 예. 과거에는 로타리가 많이 있었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뭐 대도시 많이 있었는데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다발이 되고 또 위험 요소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간선도로에 있는 그 로타리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울산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신복 로타리, 그다음에 뭐 공업도 로타리, 태아로 전부 로타리가 돼 있거든요. 이 체계를 전부 다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1공업탑은 이미 철거 들어갔잖아요. 이제 예. 신복 로타리 같은 네네. 경우에는 11월 달쯤 되면 지금 이 로타리 철거하고 완전 신호체제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업도 로타리, 그다음 태아 로타리 이제 점차적으로 할 텐데 어쨌든 로타리 체계를 또 개선해서 교통의 편리도 도모하고 또 시민들의 보행로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버스 노선을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불편한 노선들, 이제 뭐 보면 너무 꼬불꼬불하게 다니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런 노선들도 좀 현실에 맞게끔 좀 개선하고 또 뭐 좀 지금 이제 배차 시간도 보면 좀 긴 곳이 많이 있거든요. 네. 배차 시간도 좀 단축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좀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우리 KTX 노선에 있지만 우리 태화강역이 이제 신경유역까지 복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부산에서 우리 태화강역, 신경유역, 청량리역으로 가는 KTX 이음 끝까지 말해서 준고속 열차죠. 예. 지금 KTX가 고속 열차라고 하면 준고속 열차인데 그것이 2025년 되면은 이제 개통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태화역에서 청량역까지 한 2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데 부산에서 웅천, 그다음 신북 로타리, 그다음에 KTX 역으로 가는 강의철도였습니다. 예. 그거 지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또 개통이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동남권에 한시한 시간대 열릴 수 있는 한시한 시대 생활을 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을 많이 제공해서 삶을 질도 높고 예.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 트램이 있는 도시들 뭐 여행하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시면서도 이게 또 울산에 처음이다 보니까 우려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부시장님께서 트램이 울산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것인가 전망을 좀 해주세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만 이제 도시철도가 없는 곳인데 이제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29년 되면 개통이 될 텐데요. 그때쯤 되면 우리 울산 시민들의 65세 이상이 약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초고령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65세 이상에 대한 그 교통복지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또 아울러 이제 역세권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예. 울산에는 없는 개념. 울산도 역세권 시대가 예.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정주 여건도 개선하는데도 예. 이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죠. 울산시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만 뭐 예산이나 뭐 조기 완공을 위해서 어떤 정치권의 노력도 함께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보이는데 당연하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렇게 확인된 것도 우리 울산 정치권에 큰 역할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채기 의원님, 이상은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권명호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많은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울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 우리 정책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게 재정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또 뭐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좀 나와주셔서 좀 시민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시민들께 한마디 하고 좀 인사를 나누죠. 예. 네, 울산 시민 여러분 이제 7대 강제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만 도시철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울산도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가까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에 트램이 들어서게 됩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기대가 아주 큰 사업인데요. 신속한 완공을 위해서 울산시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